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인플레이션 충격과 주말 장세 흐름이 겹치면서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 추가적인 바닥 확인을 하게 될지 여러모로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심정지 상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000달러 지지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은 참 다행이지만 이게 지금 반등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건지 가까스로 지금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건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바닥 언저리 부근이고 다음 사이클에서 35,000달러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나름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됐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별다른 시세 반등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처음으로 공급량보다 더 많은 이더가 소각되면서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시세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도 시세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최대 하락폭과 이 최대 반등폭을 놓고 강세론자의 전망과 약세론자의 전망 사이에 교집합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내내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슈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먹통, 설마 싶어서 업비트 로그인 하려고 했더니 역시나 이 로그인 오류가 발생해서 이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강제 존버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거 미국 같았으면 집단 소송감인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래서 탈중앙화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파일코인을 좀 더 사야겠구나. 여러가지 생각들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빗썸과 트래블룰 협정을 체결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빙엑스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물 거래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레이딩 챌린지 한번 참고해서 바라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등 상금이 800달러이고 2등이 300달러, 이 3등에게는 200달러가 각각 주어지는데 무엇보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내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보너스 획득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 쿠폰 증정 등 모두 3가지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어리바리한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빠지더라도 아슬아슬하게 19,000달러 지지는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치고 올라가는 동력 자체가 일단 크게 빠진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24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1%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비트코인닷컴은 시장이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말에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보고서,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에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에 다시 하락해서 10일 이동평균선과 25일 이동평균선이 데스크로스가 나오고 있다. 14일 RSI도 저항선인 55를 넘지 못했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은 18,6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호화폐 분석가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데이터들을 근거로 볼 때 다음 주기의 지지선은 35,000달러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월간 차트에서 2014년과 2018년 약세장에서 나타났던 스토캐스틱 지수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저점인 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정 상승 플래그 위에 또다시 이 상승 플래그를 형성하고 있는데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경우 다음 지지선은 35,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1300달러 아래에서 헤매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 황소 세력이 긍정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331달러 위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까지 랠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곰 세력의 저항을 맞으면 다시 1190달러 아래로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다소 밋밋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저항 뚫고 랠리할 경우에는 1400달러 중반까지 저항 맞고 후퇴할 경우에는 1190달러까지 가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1300달러 부근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서 지지라인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1300달러 위로 올라서야 1500달러 부근의 상단 저항 돌파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일단 힘겨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누베의 경우에는 감정 사이클 패턴을 이더리움 차트에 적용하면서 이제 곧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감정 사이클은 말 그대로 시세 흐름과 투자자들의 감정 변화를 접목시킨 건데 이게 또 가만 보고 있으면 은근하게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서부터 가격이 좀 오르면 자신감이 회복되고 이후에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걸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가격이 좀 상승하다가 다시 더 크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패닉셀을 하게 되고 이후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차트에서는 지난 6월에 바닥을 찍었을 때가 절망 단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상승은 하지만 우려와 걱정이 자리하게 되고 이러다 가격이 또 빠지면서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혐오 단계에 있다는 건데 이 사이클상으로는 혐오 단계 이후에 다시 저항 돌파를 위한 상승세를 재기하게 되고 이후에 한번 저항을 맞긴 하지만 이러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다시금 자신감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뭔가 우리의 얄팍한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특히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공급량보다 4,000이더가 더 소각되면서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상태가 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포스트 머지 마일스톤에 도달했다라면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가 얼마나 더 가속화될지 시세는 언제쯤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에잇글로벌이 제시한 분석이 그래도 나름 객관적인 분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 대표가 마이클 반데포페입니다. 에잇글로벌은 XRP 일간 차트를 봤을 때 여전히 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것처럼 보이고 0.45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 이후에 0.52달러 리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0.52달러까지 돌파해낼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0.65달러와 1달러까지 목표로 하는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CPI 충격으로 인해 0.45달러까지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잠재적으로 이 구간은 매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이라도 시장에 큰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 0.45달러 주변에서 롱 진입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0.65달러를 향해 가는 길에서 0.48달러가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여기를 뚫어낼 경우에는 0.52달러 돌파 이후 연속적인 흐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는 0.45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있고 0.52달러 돌파를 하면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 존재한다. 최대 범위는 1달러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요즘 대표적인 약세론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랍시 블루의 경우에는 XRP가 곧 0.44달러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트의 반전 상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추가적인 하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강세론자의 관점을 반영해서 이 두 가지 XRP 전망을 바라보자면 0.44에서 0.45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0.52달러를 다시 돌파 테스트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성공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봤을 때 1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0.48달러 지지 잘 받고 다시 저항 돌파에 나서는 상황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주말 내내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이슈를 잡아먹는 모습입니다. 워낙 많은 산업 영역에 문어발식 확장을 펼친 기업이다 보니까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멈춘 것과 동시에 여러 산업 영역까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페이 등등 이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의 사태가 일반 시민들을 극강의 불편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카카오 킥보드 반납이 안 돼서 요금이 50만 원이 넘었다. 카카오페이 결제 안 돼서 밥값도 못 냈다. 카카오페이 묶였던 돈 꺼내 쓰지 못했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현실 속에서 진짜로 펼쳐져 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또 열받았던 것도 이 중 하나의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카카오 로그인이 되지 않아서 강제로 존버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업비트 회원 수가 900만 명인데 900만 명이 선택 권한 없이 강제 존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참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또 답이 없는 게, 카카오에게 이렇게 특혜 수준의 문어발 확장을 가능하게 한 전 정권의 문제인 건지, 데이터 센터 하나 멀티 가동 제대로 못한 카카오가 문제인 건지, 카카오가 마비되면 전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문제인 건지, 이 글로벌하게 바라봐도 굉장한 역대급 희대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멜론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데 멜론도 이게 검색이 되지 않는 걸 보고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가 내가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이런 점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분산화가 돼야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그 피해를 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거고, 탈중앙화가 돼야 중앙화된 카카오 같은 거대 기업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개인이 힘을 가질 수 있을 테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중요한 것이고, 파일코인처럼 분산 저장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도 이 피해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겠구나, 이런 생각, 역시나 블록체인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파일코인을 조금 더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주말에 카카오 덕에 참 많은 생각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한 마음으로 주말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 대응 계획도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